안녕하세요. 세상은 빠르게 이익의 논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도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정치권도 서로 이제 좌우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고 서로 권력의 패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어떤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좌우 보수 우파와 진보의 좌파의 싸움이 아니라 치열한 자유민주 체제와 좌파 장기 집권 세력과의 치열한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가 승리하느냐, 좌파 장기 집권이 승리하느냐, 그런 어떤 치열한 체제의 대립과 전쟁 상황에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종식이 되면은 이제 다음 새로운 체제는 어떤 체제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선거 제도의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전 투표제, 특히 사전 투표제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해서 국민의힘에서 선거법 개정, 특히 사전 투표 제도의 어떤 개정을 위한 어떤 법 발의를 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지만 의석수에서 밀리죠.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다수 의석수를 확보한,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 제도에 유리한 것을 잘 활용하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협조를 해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법 개정을 통한 선거제도의 개편이라든지 개선은 어려울 거로 봅니다. 의석수에서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패배함으로써 의석수에서 상당한 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밀리면서 선거법 개정에 법 발의를 한다고 하지만 통과되기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선거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사전투표, 특히 그 부분 사전투표 제도는 실물 선거인 명부도 실제 존재하지 않고 전산상으로 가상으로 이제 존재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깜깜이죠. 지금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어떤 검증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공직선거가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국민들은 그 결과를 신뢰를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사전 투표, 당일 투표 같은 경우는 실물 선거 명부 있지만 사전 투표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빈틈을 활용하기 좋은 어떤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날인 투표 관리관 도장 사인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 형태로 해서 날인을 해서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표지를 다량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지난 총선도 그래서 이제 상당한 선거 제도에 허점과 빈틈이 있고 그거를 그 사전투표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선거를 상당히 이제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선거 제도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죠. 선거법 개정을 통한 그런
공직선거법 개정도 어렵죠. 의도적으로 이제 선거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해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한 제도를 다수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법 개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한 사전투표 제도의 폐지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원장 내정될 지금 상황이죠.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3일에 걸쳐서 총리급 청문회를 했죠. 원래 장관급인데 방통위원장이면 장관급인데 청문회를 3일에 걸쳐서 했는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면은 내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대북송금, 신진호 부장판사의 대북송금에 대한 이제 1차 집중 심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제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재판이 8월 27일 날 신진호 부장판사의 집중 심리가 이루어지고 첫 재판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에게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분에게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북송 사건도 맡게 되고 첫 판결이 8월 27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속하게 집중 심리를 통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그 대북 송금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이화영 재판도 이끌었고, 그리고 이제 김성태 그분에게 실형도 선고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떤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사건을 이제 결론 짓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떠한 결론이 날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MBC 더불어민주당의 MBC 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새로 내정되면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려워지겠죠. 방송이 이제 공영방송이라 때문에 공정하게 방송이 돼야 되는데, 권력에 의해서 이제 방송도 이제 좌지우지 되면은 장악이 돼서 이제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방송을 어떤 권력의 어떤 도구로 잘 활용을 해왔죠. MBC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이지만 거의 편파적인 방송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진숙 내정자의 가 새롭게 이제 임명이 되면은 많은 MBC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식도 이제 국내 주식에서 이제 사람들의 주식의 이제 향방이 미국 증시 쪽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죠. 자금이 그쪽으로 이동돼서 쏠려서 그쪽에 자금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죠. 자금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 쪽에 많이 유입이 됐다는 얘기고, 미 증시를 통해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국내에는 그만큼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이 옮겨갔다는 얘기죠. 트럼프의 또 이제 재임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연로하고 나이도 있기 때문에 후보에 사퇴를 했죠. 그런 여러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미국 투자 ETF는 이제 주식의 등락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금이 여력이 되는 대로 이제 계속 되는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이제 적립식이든 어떤 한 달에 한 번씩이든 계속 사서 모으는 거는 수익 증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 항상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을 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20%대에서도 뭐 5%대로 이제 다운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러한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자금의 여력이 있는 대로 있는 상황이면 거기에 맞춰서 적립식 매수를 하는 것은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S&P 500 많이 이제 20% 정도 올랐다가 좀 떨어졌죠. S&P 500. 그래도 이제 S&P 500은 상당히 안정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투자를 꾸준하게 진행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테슬라도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추가 매수를 계속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고 또한 테슬라는 시총도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금력만으로도 이제 스스로가 이제 자금을 창출해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또 투자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다분히 있는 그런 큰 굴지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쪽보다는 미국 ETF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식에는 항상 환율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런 거에 따라서 주식은 항상 영향을 받고 매일매일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돈 버는 원리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금이 쏠려 있는 미국 주식 시총 높은 곳에 투자를 하고 안정성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런 주식도 사고 M7 주식이라고 하죠. M7,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글로벌한 시총이 높은 주식들을 메타라든지 뭐 이렇게 사서 모으는 것도 유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큰 기업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했을 때 그다지 이제 손해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계속 저는 돈이 생기는 대로 여유 자금 있는 대로 여력이 있는 대로 계속 돈을 모아 가서 주식을
수익의 전환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수익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속 이제 주식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합니다. 주변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변동성의 파도를 넘어간다면 좋은 어떤 투자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단기 투자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지 그래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식은 그래서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그리고 이제 주식 그 시가총액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기업의 어떤 자금력 이런 거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곳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실패를 줄이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주식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변동 잘 봐야 되겠죠. 20% 가까이 주식이 플러스 돼서 거의 다 빨간불이었는데 많이 주식이 또 내려왔네요. 뭐 5%대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그 변동성을 이기고 계속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을 때 수익을 낼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주식을 팔 때 빨간불이 있어서 수익이 난 거를 주식을 팔려고 하는 본능이 있죠. 이제 마이너스 된 거, 손실 난 거를 될 수 있으면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물려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손절하고 좋은 주식으로 새롭게 또 다시 포트를 갈아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